어느 날 아침, 박도성은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가 있어야 할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발 아래는 회색빛 돌길,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행렬, 그리고 그의 손등엔 이미 붉은 노끈이 묶여 있었습니다. 도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디요? 그때 검은 도포자락을 휘날리며 저승사자 이무기가 명부를 펼쳤습니다. 박도성, 한양 서부 반석방 거주, 오늘 인시객사, 맞지요? 도성이 두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요, 나는 오늘 과거 시험이 있어. 죽을 리가 없어. 이무기가 명부를 다시 훑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박도성. 아, 도성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왜요? 왜 그러시오? 이무기가 민망한 표정으로 명부를 접었습니다. 이것이 오타가 났군요. 도성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오타요? 이무기가 꺼낸 명부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도성이 아니라 박도승을 데려왔어야 했던 것입니다. 옆집 박도승. 이무기가 머쓱하게 변명했습니다. 이름이 두 글자밖에 차이가 안 나서. 도성이 기가 막혀 외쳤습니다. 두 글자가 아니라 한 글자요. 저승사자도 직업이라면 상관이 있는 법. 이무기는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이 위에 알려지면 저는 강등입니다. 4등급으로. 도성이 두 손을 모아 애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다시 돌려보내시오. 이무기가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그리 간단치가 않소. 당신 몸에 이미 처리가 시작됐거든요. 도성이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습니다. 처리? 처리가 뭐요? 이무기가 조용히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도성은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고 굳어버렸습니다. 이무기가 조심스럽게 해결책을 꺼냈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 도성이 숨을 죽이며 물었습니다. 조건? 무슨 조건이요? 이무기가 명부를 천천히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도성이 이승으로 돌아가는 사이 저승의 규정상 그 자리는 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미 들어와 있어. 이무기의 도움으로 박도성은 간신히 이승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이승은 그가 떠난 그 이승이 아니었습니다. 집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빈소가 차려졌다 했는데 누가 이렇게 불을 켜놓은 것일까? 도성이 살금살금 문틈을 들여다보니 그의 방 안에 누군가가 앉아 그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도성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던 것은 다름 아닌 이웃집 황노인이었습니다. 황노인이 태연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왔느냐? 오래 걸렸구나. 도성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어르신! 어르신이 왜 여기에? 황노인이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죽었다 하니 집이 빌 것 같아서. 하하. 도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다시 물었습니다. 제가 죽었다는 걸 어떻게 아셨소? 황노인이 잠시 뜸을 들이다 대답했습니다. 마을에 소문이 났더구나. 그런데 도성의 눈에 더 이상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황노인의 손에 들린 것은 그의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과거 시험을 위해 도성이 준비한 답안지 초안이었습니다. 도성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게 뭐요? 황노인이 황급히 문서를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냥 종이. 도성이 한 걸음 다가서며 다시 물었습니다. 어르신, 그 안에 뭐가 있어?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황노인이 천천히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도성은 황노인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손자 박도승은 어디 있어? 황노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승이는 어젯밤에 세상을 떠났다. 도성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예? 황노인이 힘없이 말을 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져서 아침에 찾아가 보니 이미 그랬습니다. 박도승은 이미 죽었습니다. 어젯밤에 이무기가 도성을 잡으러 오기도 전에. 그 순간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이무기였습니다. 도성이 이무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지금 박도승이 이미 죽었다는 걸 알고 있었소. 이무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것은 도성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하시오. 이무기가 한참 후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이번 실수는 제가 아닙니다. 도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요? 이무기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명부대로만 움직입니다. 박도성, 그의 이름이 명부에 올라 있었소. 처음부터. 도성이 굳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이무기가 낮은 목소리로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도성의 이름을 명부에 올린 것입니다. 이무기가 천천히 황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노인은 여전히 과거 답안지를 손에 쥔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성의 머릿속에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황노인이 과거 답안지를 숨기려 했던 이유, 소문이 났다면서도 딱 한 박자 늦게 답답하던 눈빛이, 그리고 손자 박도승이 먼저 죽었다는 사실. 도성이 황노인 앞으로 한 걸음씩 천천히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만 묻겠소. 황노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물었습니다. 오늘 제 과거 시험 답안지가 왜 어르신 손에 있어? 침묵. 황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이웃집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황노인이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성아. 도성이 숨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황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과거에 붙으면 누가 제일 곤란한지 아느냐? 이무기가 명부를 꺼냈습니다. 그 위에 적힌 두 글자. 황씨. 새벽빛이 채 들기 전이었습니다. 도성이 황노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무기는 방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황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나는 젊은 시절 같은 서당을 다녔다. 도성이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요. 당연하지. 내 아버지가 평생 입 밖에 꺼내지 않은 이야기니까. 황노인이 시선을 내렸습니다. 서당에 셋이 있었다. 내 아버지 박진수, 그리고 유이현이라는 선비. 셋 중에 가장 학문이 뛰어난 사람이었지. 그해 과거에서도 단연 으뜸이었고. 도성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유이현은 입이 너무 곧았다. 당시 현감이 세금을 횡령하는 걸 알아버린 거야. 그것을 글로 남기려 했고, 그러면 우리도 위험했다. 같이 어울렸다는 것만으로도. 황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오므라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와 박진수가 유이현을 먼저 고발했다. 현감에게 거짓 문서를 꾸몄다고. 도성이 낮게 물었습니다. 유이현은 어떻게 됐소?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었다. 방 안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성이 창가로 걸어가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붙으면 왜 문제가 됩니까? 유이현의 아들이 살아있다. 아비가 역적으로 몰린 뒤 관비의 신세로 전락했지만 지금 이 고을 어딘가에 있어. 그 아이가 억울함을 풀려면 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네가 합격하면 그 아이는 반드시 너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너라면. 황노인이 말을 멈췄습니다. 도성이 돌아서며 조용히 받았습니다. 모른 척 못하겠지요. 황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죽이려 하셨소. 황노인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때 이무기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동시에 이무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무기가 명부를 펼쳤습니다. 황씨라고 적힌 글자 옆 작은 글씨로 무언가가 더 있었습니다. 도성이 눈을 가늘게 뜨며 읽었습니다. 의뢰인?
황 어르신이 도성의 이름을 명부에 올린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무기가 손가락을 옆으로 옮겼습니다. 황 어르신의 이름도 누군가가 이미 올려놓았습니다. 어르신보다 먼저. 황 노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누구요? 이무기가 명부를 덮었습니다. 그것을 알려면 명부를 파는 자를 찾아야 합니다. 도성과 이무기는 이튿날 밤 저작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무기가 걸으며 설명했습니다. 저승에도 부패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명부에 이름을 올려주는 자가 있어요. 이승과 저승 사이를 오가며 청탁을 받는 브로커지요. 도성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승에서도 그런 짓을 합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어디를 간들 달라지겠습니까? 저작거리 끄트머리 낡은 약방 앞에 이무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입니다. 도성이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오래되어 글씨가 반쯤 바른 현판. 그런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약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구석에 노인 하나가 앉아 약첩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낮게 불렀습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성이 숨을 멈췄습니다. 그 얼굴은 도성도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평생 약을 팔던 노인. 아픈 이에게는 약값도 받지 않는다던 사람. 인심 좋기로 소문난 강노인이었습니다. 강노인이 태연하게 약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왔구난. 도성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르신이 브로커요? 강노인이 씩 웃었습니다. 브로커라니 거창하게. 나는 그냥 심부름꾼이지. 이무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황 씨의 의뢰인이 누구요? 강노인이 잠시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치근한 것도 같고 미안한 것도 같았습니다. 말해줄 수 있어. 대신 그 이름을 들으면 도성이 네가 힘들 거야. 도성이 두 손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강노인이 낮게 말했습니다. 유이현의 아들이요. 도성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이무기가 천천히 정리하듯 말했습니다. 유이현의 아들이 황노인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다. 황노인은 겁을 먹고 도성의 이름을 명부에 올렸다. 그리고 나는 명부대로 움직여 도성을 데려갔다. 도성이 힘없이 되물었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유이현의 아들이 설계한 일이었소. 강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계라기보다는 복수였겠지. 황노인과 박진수 두 사람 모두 명부에 올리려 했을 거야. 그런데 강노인이 잠시 말을 끊었습니다. 박진수는 이미 죽고 없으니 그 아들인 도성이가 대신 올라간 게야. 도성이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가 지은 죄가 아들에게 내려왔습니다. 한참 뒤 도성이 눈을 뜨며 물었습니다. 유이현의 아들이 지금 어디 있소? 강노인이 도성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네가 과거 공부를 하던 그 서당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이요. 도성이 무언가를 깨달은 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머릿속에 얼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해진 옷을 입고 매일 아침 그 길을 쓸던 말 수 없는 젊은 머슴. 이무기가 도성의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성, 이 원한의 끝을 낼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입니다. 도성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뒤따라오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오? 도성이 앞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과거장이요. 이무기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걸으며 물었습니다. 지금 그럴 때요. 지금이어야 하오. 도성이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받고 유이현의 누명도 그 아들의 원한도 내가 합격하지 않으면 끝낼 수가 없소. 이무기가 나란히 걸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성이 이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말이오. 도성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어르신이 미안하다 했소. 그랬지요. 저는 그 말을 대답을 못했소. 이무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대답은 이걸로 하겠소. 과거장으로 향하는 길, 도성의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안에는 구겨졌다 펴진 답안지 초안이 쥐어 있었습니다. 황노인이 훔치려 했던 바로 그것.
방이 붙었습니다. 저작거리 담벼락에 명단이 나붙던 날, 도성은 사람들 틈에서 조용히 자신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박도성. 세 글자가 거기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서로 등을 두드리는 사이, 도성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기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무기가 어느새 옆에 와 서 있었습니다. 됐소. 도성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요. 이튿날 이른 아침, 도성은 서당 앞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해진 옷을 입은 젊은 사내가 나타났습니다. 손에 빗자루를 들고 눈을 내리깐 채로 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던 사람. 도성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불렀습니다. 유씨. 사내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빗자루질도 멈췄습니다. 그러나 고개는 들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다시 말했습니다. 유현의 아들 맞지요. 긴 침묵이었습니다. 사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랫동안 갈아온 것처럼. 그 말을 하러 온 거요? 그 말과 한 가지 더. 도성이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유희현 선비의 억울함을 공식적으로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서요. 제 이름으로 올릴 것이요. 사내가 그 문서를 내려다보다가 도성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무언가를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왜요? 도성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하지 못한 일을 제가 하겠소. 그것이 제가 이승에 돌아온 이유인 것 같소. 도성이 움직였습니다. 합격자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써먹었습니다. 고을 관할을 찾아가 30년 전 유희현의 사건 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오래된 문서 더미 안에 진실은 생각보다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당시 현감이 남긴 사사로운 기록, 황노인과 박진수의 고발장과 날짜가 받지 않는 증거들, 누군가 덮어두었지만 지우지는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도성이 밤새 문서를 정리해 상부에 올렸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열흘이 걸렸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관아 앞에 공문이 붙었습니다. 유희현, 역적의 누명을 벗음, 복권. 그날 밤이었습니다. 도성이 방에 혼자 앉아 있는데 방 안의 촛불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도. 이무기가 문 밖에서 말했습니다. 나오시오. 마당으로 나오자 거기 있었습니다. 형체가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윤곽을 하고 있었지만 빛이 통과하는 것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황노인의 서당 시절 이야기를 그릴 때 도성이 머릿속에 그려보았던 얼굴과 닮아 있었습니다. 유희현이었습니다. 도성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지만 이 자리에서 말이 필요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원기가 오랫동안 도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당의 촛불이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이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갑니다. 원규의 형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람도 없이 소리도 없이 마치 오래 쥐고 있던 것을 조용히 놓아버리듯이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도성이 한참 동안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성이 황노인의 집을 찾았을 때 황노인은 이미 짐을 꾸려놓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오? 황노인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짊어지고 살다가 내려놓은 사람의 얼굴. 가야 할 곳이 있지. 황노인이 마루에 앉으며 도성에게 손짓했습니다. 도성이 옆에 앉았습니다. 황노인이 말했습니다. 유희현의 누명이 벗겨졌다는 소문 들었다. 들으셨소? 잘했다. 두 사람이 잠시 나란히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황노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성아,
나는 오래 겁쟁이였다. 젊어서도 늙어서도. 겁이 나면 남을 먼저 밀어냈지. 도성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둘 다 죽는 날까지 그 밤을 안고 살았겠지. 황노인이 일어섰습니다. 이무기가 마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검은 도포자락이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황노인이 도성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무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무기가 명부를 펼쳤습니다. 황노인의 이름에 붓을 긋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황노인이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성이 등 뒤에서 낮게 불렀습니다. 어르신. 황노인이 걸음을 잠깐 늦췄습니다. 도성이 말했습니다. 그 말에 이제 대답하겠소. 괜찮소. 황노인의 어깨가 한번 작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걸었습니다. 이무기를 따라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도성이 혼자 마당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참 뒤 이무기가 혼자 돌아왔습니다. 도성이 물었습니다. 다 됐소? 이무기가 고개를 끄덕이며 마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명부를 품에 넣으며 잠깐 멈췄습니다. 도성이 눈치챘습니다. 할 말이 있소? 이무기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실수를 했다고 했지요. 그랬소. 저승사자가 이름을 틀릴 리 없소.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무기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이현의 원귀가 명부에 손을 댄 겁니다. 도성이 이 이야기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도성을 데려간 것도, 다시 돌려보낸 것도, 처음부터. 도성이 천천히 되물었습니다. 설계였소. 이무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했소. 황노인도, 강노인도, 유이현의 아들도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 그래서 도성을 이 이야기 안으로 끌어들인 거요. 도성이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저승사자한테 끌려간 게 아니라 유이현 선비한테 불려간 거요. 이무기가 명부를 꽉 쥐며 시선을 살짝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도성이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대단한 어른이셨네. 이무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30년을 기다린 것이겠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유이현의 아들은 아버지의 복권 이후 고을을 떠났습니다. 도성이 떠나는 날 아침 서당 앞에서 마주쳤을 때 그 사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성 앞에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성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성이 다시 방에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 빈 답안지가 한 장 놓여 있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치르던 그날 아침처럼. 그런데 이제 써야 할 것들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서 이무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 저는 가겠소. 도성이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이무기가 검은 도포를 여미며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도성이 물었습니다. 또 보겠소? 이무기가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명부의 이름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가급적 보지 맙시다. 도성이 웃었습니다. 이무기가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도성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안고 살았던 것, 황노인이 평생 짊어졌던 것, 유이현이 30년을 기다렸던 것, 그것들이 이제 전부 어리론가 가버린 자리에 이른 봄 햇살이 골목 안으로 조용히 들어오고 있었습니다.